네, 여러분들이 굉장히 사랑해 주시는 바람에 구독자가 10만 구독자가 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좀 더 좋은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필수인지 아시죠?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 감가상각은 일정한 시간에 걸쳐 손실을 반영시키는 반면에 감액상각은 임페어먼트라고 하는데요. 한 방에 떨어내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걸 다른 말로는 빅베스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엄청난 비리가 많아요. 일단 손익계산서의 손실을 크게 인식시키게 돼서 내야 될 세금이 줄어드는 데다가 각종 재무 비율도 많이 이제 바뀌기 때문에 감액상각은 원칙적으로 함부로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부채 자본 비율 같은 경우는 상승하겠죠. 잉여 수익을 줄여서 그만큼 자본도 함께 감소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처럼 감액상각은 회계장부는 물론이고 앞으로 이익과 세금 납부 금액에도 커다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자산의 가치가 장부가로 거의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섰을 때만 할 수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규제나 법규의 조정으로 인해서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가 생겼을 때입니다. 예전에 단란주점이라는 게 있었죠. 이때는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시설이었는데 나중에 성인들만 출입이 가능해지도록 법규가 바뀌었어요. 매출이 줄어들겠죠. 당연히 가족 단위의 손님을 겨냥하고 투자한 사람이라면 단란주점에 대한 바뀐 규제로 인해서 자산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 감액상각이 가능해요. 또 유행이 지났거나 혹은 좀 더 높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자산 가치 사용률이 시장 가치 대비 현저히 떨어졌을 때죠. 예를 들어서 반도체에서 훨씬 더 높은 공정을 줄일 수 있거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비가 개발된다면 그 이전의 장비는 감액상각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떨어야 되겠죠. 심각한 경쟁 상태에 들어갔을 때도 감액상각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 벌크만 만들다가 LNG 선정에 진출했다고 한번 해보죠. 이후에는 중국의 저가 수주로 인해서 평년 수준의 기대 수익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럴 때 감액상각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갔을 때도 있을 수가 있겠죠. 피자집을 차렸는데 겨울이 더 추워지고 눈이 많이 왔어요. 라이더들이 예기치 못한 부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산에 대한 감액상각이 가능하죠. 이론적으로 대략 이런 경우에 감액상각이 가능한데 실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CEO가 바뀌었을 때 감액상각을 많이 해요. 자신이 좀 더 돋보이기 위해서요. 자, 감액상각을 시도하면 어떻다고요? 그 해는 이익이 확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 해 손실은 직전 CEO의 잘못이다 라고 전가시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시간을 두고 털어내야만 하는 그런 손실을 미리 한꺼번에 더 털어버렸으니까 미래에 인식될 대체 비용은 줄어들게 되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10억짜리 기계 설비가 있는데 10년 동안 1억씩 비용 처리를 하려고 했던 것을 9억을 한 방에 떨어버렸어요. 감액으로. 그러면 이제 매년 1억 남은 거에 대해서 1,000만 원씩만 감가상각으로 인식시키면 되죠. 향후 10년 동안 순이익이 연간 9천만 원이 더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업의 어떤 계열사 사장이 바뀌었다. 그러면 즉각 감액상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소중한 매수 기회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죠. 업황이 크게 악화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손실을 미리 반영을 시켜버렸으니까 그로 인해서 하락을 하더라도 이후에는 본전만 하더라도 이익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요. 지난 2009년도 미국의 은행들이 전체 S&P 500 업종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었는데 그것도 감액상각이 원인이었습니다. 당시 금융위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부분 CEO들이 물러섰는데 보유하고 있던 채권에 대한 가치 상실을 이유로 대규모 감액상각을 감행하고 말았거든요. 이런 일은 과거에도 자주 반복된 적이 있어요. 80년도 중반에 터지기 시작해서 90년도 중반까지 이어졌던 이 금융위기 이후에 주가 상승에 선두에 섰던 종목들은 충분히 감액상각을 통해서 미래 부실을 먼저 떨어냈던 종목들이었어요. 물론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2008년도 9월 8일 뉴욕타임즈의 기사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죠. 미 재무부의 의뢰를 받아서 페니메와 프레디맥을 실세하던 모건 스탠리의 관계자들이 실사 후에 프레디맥의 자본 상황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프레디맥이 일반적인 회계 기준을 위반한 것은 아니었지만 손실 반영을 미래로 미루는 등의 방식으로 자본 재원과 재무 안정성을 부풀리는 효과를 가져오는 결정을 내렸다. 페니메 역시 프레디맥보다 수위가 낮긴 하지만 비슷한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말이죠.
이 기사 내용은 적법한 회계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얼마든지 자신의 치부를 가리거나 실적을 부풀려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됩니다. 문제는 잘 보이기 위해서 손실 반영을 늦추는 행위나 미리 땡기는 회계가 이게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계 기록은 그저 도덕성에 의존하고 있는데 궁지에 몰린 CEO들에게 고도의 도덕성을 기대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죠. 당시 기사를 보면 프레디 맥과 페니 맥은 손실 인식을 늦추는 방식으로 이익을 부풀렸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죠. 여러분들이 지금 은행의 CFO입니다. 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꼬박꼬박 이자와 돈을 갚는 것도 있고 늦게 갚는 것도 있고 아예 안 갚는 것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회사를 분류를 해서 그 대출 자산을 손실로 처리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오랜 기간에 걸쳐서 연체된 회사에 대해서 손실로 잡겠습니까? 그런 게 과연 기준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자를 내야 되는 날 하루 이틀 깜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한 달, 두 달 시간이 갈수록 갚지 못할 가능성은 현저하게 높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출 채권에 대한 회수가 며칠 동안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 반드시 결손 처리해야만 한다. 이런 식의 규정이나 지침은 없어요. CFO가 대충 판단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돈을 빌려간 회사의 속사정은 빌려준 회사가 제일 잘 알고 있죠. 예를 들어서 A 업체와 오랜 시간 거래해 본 결과 저 사람은 좀 늦더라도 반드시 줘 라는 생각을 했다면 그 오랜 시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경험치에 의해서 법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제일 정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위에 기사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프레디 맥과 페니 맥의 경우 평상적으로 보통 모기지에서 60일 이상 연체가 되면 손실 처리를 해왔어요. 하긴 60일 동안 연체한 사람이 그 이후로 600일을 더 준다고 해도 갚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60일 기간을 주었다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페니 맥과 프레디 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임의로 수정을 하게 됩니다. 손실 처리 기간을 180일, 또 한 회사는 360일로 바꿨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실질적으로는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이건 부도입니다, 부도. 반드시 손실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 부실 자산들이 1년 이내에 받을 수 있는 유동자산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자, 명백한 손실을 나의 우량한 자산으로 변경시킨 거예요. 적어도 주어진 시간까지는 이 회사의 회계적 손실은 완벽하게 가릴 수 있다는 얘기죠.